당신의 내면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아웃 뷰입니다. 어제 우리는 엠파스의 공감 세계를 탐구했죠. 타인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 마음 말이에요. 오늘은 그 반대편 나르시스트와의 대비를 통해 마음의 풍경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아픔에 가슴이 먹먹했던 적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에 당황했던 순간은요? 저는 사람들의 슬픔에 눈물 짓기도 했지만 누군가의 이기적인 태도에 어리둥절했던 때도 많았어요. 그게 엠파스와 나르시스트라는 두 세계의 차이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됐죠. 이 둘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리고 어떻게 만나고 공존할까? 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또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탐구해 보려 합니다. 그럼 엠파스와 나르시스트는 뭘까요? 엠파스는 타인의 감정과 고통을 마치 내 것처럼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 엠퍼시, 공감에서 온 단어죠. 저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누군가의 기쁨이 저를 들뜨게 하고 슬픔이 저를 무겁게 했거든요. 그건 단순한 공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제 가슴에 고스란히 옮겨놓는 느낌이었어요. 반면 나르시스트는 자기 자신의 중심에 두고 타인의 감정엔 덜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욕구와 칭찬을 우선시하죠. 하루는 동료가 힘든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저도 덩달아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구나 하며 금세 자기 얘기로 넘어갑니다. 엠파스는 타인의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나르시스트는 자기 감정을 앞세웁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 엠파스의 민감성은 어린 시절 타인의 감정을 읽으며 안전을 찾으려 했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가족의 기분을 살피며 자란 탓에 누군가의 감정 변화에 예민해졌어요. 나르시스트의 자기애는 반대로 인정과 주목을 통해 자존감을 채우려는 욕구에서 생겨날 수 있죠.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스트는 종종 불안정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과대화된 자아상을 만든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진화적으로 공감은 생존을 위해 협력을 돕고 자기 중심성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발달했다고 해요. 엠파스는 타인을 품고 나르시스트는 자신을 빛내죠. 여러분은 이런 순간들 느끼신 적 있나요? 누군가의 마음을 깊이 품거나 누군가 자기만 바라보는 모습을 본 적 말입니다. 이 두 갈래,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엠파스와 나르시스트는 마치 거울과 방패 같은 차이를 보여줍니다. 엠파스는 타인의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저는 누군가 아파하면 그 고통이 제 안에서 울리고 기뻐하면 저도 미소 짓거든요. 엠파스의 8가지 체크포인트를 보면 첫째, 타인의 감정을 직관적으로 읽습니다. 누군가 주말 잘 보냈어라고 해도 그 뒤에 숨은 피로를 알아채죠. 둘째, 감정에 민감합니다. 저는 누군가 화내면 그 기운에 휩싸여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셋째, 돕고 싶어 안달입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손 내밀고 싶어지죠. 넷째, 아름다움에 감동합니다. 저는 새소리나 석양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거든요. 다섯째, 큰 의미를 찾습니다. 삶의 목적이나 사랑의 본질을 고민해요. 여섯째, 약자를 돕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일곱째, 이상주의적입니다. 왜 다들 사이좋게 못 지낼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 뒤엔 조용히 충전해야 해요. 반면 나르시스트는 자신을 지키는 방패 같아요. 이들은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욕구를 앞세웁니다. 누군가 고민을 털어놓아도 내가 더 힘들었지라며 화제를 돌리거나 관심과 칭찬을 갈구해요. 나르시스트는 과대화된 자아상, 공감 부족, 통제 욕구가 특징입니다. 저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는 척하며 자기 자랑으로 넘어가던 순간에 당황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스트는 종종 가스라이팅이나 매력 전략으로 타인을 끌어들입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로 다가오지만 곧 너만 내 맘 몰라라며 비난하죠. 엠파스는 마음을 열지만 나르시스트는 마음을 보호해요. 여러분도 이런 대비 느끼신 적 있나요? 누군가는 당신의 마음을 비추고 누군가는 자기만 바라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이 거울과 방패, 어떤 게 더 익숙한가요? 엠파스와 나르시스트는 종종 서로에게 끌리지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누군가의 강한 에너지에 매료된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감 넘쳤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이끌었죠. 처음엔 그 열정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감정이 점점 무시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엠파스는 나르시스트의 매력에 끌리지만 그들의 자기중심적 태도에 상처받기 쉽습니다. 엠파스가 진심으로 귀 기울이면 나르시스트는 그 관심을 당연시하며 더 요구해요. 이 관계는 보통 3단계로 나뉘어요. 초기 매력 단계에선 나르시스트의 카리스마가 엠파스를 빨아들입니다.
저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과 강렬한 눈빛에 홀린 적이 있었죠. 중간 갈등 단계에선 나르시스트가 점점 자신의 욕구만 드러내요. 저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며 마음을 쏟았는데 그 사람은 너만 이해해줘라며 끝없이 원하더라고요. 장기적 영향 단계에선 엠파스가 지치거나 자존감을 잃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엠파스는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에너지 소진을 겪기 쉽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에서 제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더라고요. 나르시스트는 공감을 받아들이지만 보답은 드물죠. 심리학에선 이를 트라우마 본드라고 불러요. 엠파스가 나르시스트의 간헐적 애정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강한 끌림에 빠졌다가 정작 내 마음이 외면당한 적 있나요? 그건 엠파스와 나르시스트의 복잡한 관계예요. 그렇다면 엠파스와 나르시스트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둘이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믿습니다. 엠파스는 타인의 감정을 깊이 느끼지만 때론 자신을 잃거든요. 나르시스트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만 타인을 덜 배려해요. 저는 엠파스로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계 설정을 연습했죠. 누군가 끝없이 요구할 때 지금은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거절이 미안했지만 점차 내 에너지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엠파스는 자연에서 에너지를 채우고 명상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저는 숲속을 걷거나 5분 명상으로 마음을 달래요. 구체적으로 명상할 때 숨을 깊게 들이쉬며 내 마음은 내 거야라고 되뇌어요. 이런 자기 관리는 엠파스의 번아웃을 줄여줍니다. 나르시스트에게는 공감 훈련이 필요하죠.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스트도 타인의 관점을 상상하는 연습으로 공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때 넌 어땠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나르시스트가 공감을 배우면 관계가 더 따뜻해질 거라 믿어요. 엠파스가 자존감을, 나르시스트가 공감을 배우면 서로 성장할 수 있죠. 저는 친구와 대화할 때 내 감정을 솔직히 말하며 균형을 찾았어요. 여러분은 이런 공존의 순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마음을 나누면서도 자신을 지키는 그런 때 말입니다. 결국 엠파스와 나르시스트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묻습니다. 저는 엠파스로서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게 선물이라 생각해요.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더 키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스트의 자신감에서 배울 점도 있더라고요. 내가 필요한 걸 당당히 말하는 거죠. 저는 누군가에게 이건 나한테 중요해라고 말하며 자존감을 키웠어요. 저는 이 둘의 장점을 섞어 균형 잡힌 마음을 찾으려 합니다. 엠파스는 경계 설정과 자기 관리로 번아웃을 줄이고 나르시스트는 공감 훈련으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감과 자존감의 균형은 건강한 삶의 열쇠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스트레스를 이해하되 내 업무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화를 낼 때 너 말 이해해. 근데 나도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며 조화를 찾았어요. 이 균형은 개인적 성장을 넘어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꿈꾸시나요? 타인을 품으면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길 말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빛을 더 밝게 만들 거예요. 이제 엠파스와 나르시스트의 특성을 일상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엠파스의 공감과 나르시스트의 자신감을 섞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려 해요. 직장에서 동료가 힘들어하면 귀 기울이되 내 시간도 지키죠. 저는 예전에 모두를 돕다 지쳤지만 이제 내 에너지도 소중해라며 균형을 찾았어요. 엠파스를 위한 실천으로는 먼저 경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과도한 부탁을 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도울게라고 말해보세요. 저는 이 말로 미안함을 덜었어요.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요. 주말에 공원에서 새소리 들으며 숨을 고르면 마음이 가벼워지죠. 명상도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아침 5분, 내 마음은 평온하다라고 속삭이며 하루를 시작해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자기 관리는 엠파스의 에너지 소진을 줄입니다. 나르시스트를 위한 실천은 공감 연습이에요.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땐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묻자 대화가 더 깊어졌어요. 자기 성찰도 중요해요. 하루 끝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였을까? 고민해보세요. 연구는 이런 연습이 나르시스트의 공감을 키운다고 합니다. 일상 적용으로 친구 관계에선 엠파스의 귀 기울임과 나르시스트의 솔직함을 섞어보세요. 저는 친구와 갈등할 때 너 말 이해해. 근데 나도 이렇게 느꼈어 라고 말해요. 직장에선 동료의 감정을 읽되 내 목표도 지키죠. 장기적으로 이 균형은 더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조화를 꿈꾸시나요? 공감과 자존감으로 빛나는 순간 말입니다. 그 실천이 여러분의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엠파스를 은은히 빛나는 별, 나르시스트를 강렬히 타오르는 별에 비유합니다. 엠파스의 별은 타인의 마음을 비추지만 때론 그 빛에 묻히죠.
나르시스트의 별은 자신만 밝히지만 외로울 때가 있어요. 저는 두 별이 서로에게 배우는 꿈을 꿉니다. 엠파스가 자신을 지키는 힘을, 나르시스트가 타인을 품는 따뜻함을요. 예전에 저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다 지쳤지만 경계 설정으로 내 별을 가꾸며 조화를 배웠어요. 친구와 대화할 때 공감하되 내 생각도 말하고 혼자일 때 명상으로 중심을 찾죠. 그 조화가 하늘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별은 어떤 빛을 내고 있나요? 두 별의 조화로 우주를 채워보시지 않으실래요? 엠파스와 나르시스트는 서로 다른 빛을 내지만 균형 속에서 함께 빛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정에서 공감과 자존감의 조화를 배웠어요. 타인의 마음을 느끼되 내 마음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도 이 길에서 작은 연습 시작해보세요. 하루 5분 숨을 고르며 내 마음도 빛난다라고 속삭여보세요. 자연 속에서 에너지를 채우고 필요할 때 경계를 세우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빛나게 할 거예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이드 아웃 뷰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현실이 시작됩니다.